그게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뭐냐면 해파리가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제 사진이고 여기 해파리, 저 연구실에서 찍은 해파리 폴립 새끼의 사진인데요. 두 개를 비교하면 누가 더 잘생겼어요? 뭐 제가 더 굿 루킹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얘가 좀 우월한 측면이 많아요. 저는 일단 보면 유성생식밖에 못해요. 머리카락이나 뭐 이렇게 몸에서 옆구리에서 새끼 못 만들어내죠. 그리고 재생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팔이 잘리면 팔이 새로 안 나요. 그리고 늙어 죽습니다, 결정적으로. 근데 얘네는 해파리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유성생식도 할 수 있지만 무성생식도 할 수 있고요. 잘리면 엄청 잘 재생을 해요. 잘린 거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특히 폴립 단계에 들어가면.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는지 비결을 알아내면 우리도 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긴 게 해파리처럼 되고 싶다는 건 아니고 해파리처럼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해파리가 아닌데 어떻게 그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생명의 나무를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 그려진 나무는 단 한 곳도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끊어지는 게 뭐냐면 멸종이에요, 멸종. 우리가 여기 나무들은 한 번도 부모에서 부모 자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여기 지금 엄마 아빠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이가 더 많죠? 거짓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나이는 엄마 아빠의 나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40억 살이에요. 세포의 기준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어린이 친구들을 만든 세포, 수정란이라고 하는 세포, 그 세포는 어디서 왔어요? 엄마 아빠의 몸에서 온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빠의 나이가 30살일 때 여러분들이 수정란을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30 더하기 30살의 정자와 30살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만들면 그 수정란의 나이는 몇 살이어야 돼요? 30살이어야 되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30살의 세포로부터 만들어졌으니까 나이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어차피 여러분들의 몸은 다 엄마 아빠의 세포에서 나온 세포로 만들어졌으니까 나이가 다 똑같아야 되고 모든 생물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세포들은 40억 년 전에 조상세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똑같이 흘렸어요. 다 40억 살이어야 돼요. 40억 살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엄마 아빠와 자식의 나이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걸까? 그 기준이 뭐냐면 유성생식인 거예요. 30살의 정자와 30살의 난자가 만났을 때 0으로 리셋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애초에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과정, 생식하는 과정에서 나이를 거꾸로 먹는 일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해파리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아까 이 영생 해파리가 어떻게 오래 살 수 있었냐면 나이를 한순간에 거꾸로 먹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30살이었던 애가 다시 2살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성생식의 생각해 보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될 때 우리가 0살로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지 않아요? 왜 30살의 정자와 30살의 난자가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0살의 세포들과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거를 실제로 또 구현한 생명공학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도 만능 줄기세포예요.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줄기세포 같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피부에 있는 세포를 떼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하면 이 세포가 어린 배아에 있는 줄기세포처럼 돼요. 배아에 있는 줄기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세포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배아 발생 과정에서 모든 종류의 세포들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면 나이 든 세포를 거꾸로 아기 때 세포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미 실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공학 기술에는 나이를 거꾸로 가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막거나 되돌리고 영생을 꿈꾸는 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것과 관련돼서 실제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과학적인 그런 기작들 그리고 이미 발표된 연구 성과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챗GPT한테 가서 누가 노화 연구로 노벨상을 받는다면 누가 받을까? 하면 거의 100% 나오는 예쁜 꼬마 선충 연구자가 있어요. 신시아 캐년이라고 하신 분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을 내십니다. 뭐냐면 유전자 돌연변이 하나가 꼬마 선충의 수명을 2배로 늘려줘요. 꼬마 선충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2만 개 정도 되거든요. 2만 개 중에 한 가지만 돌연변이를 만들었는데 수명이 2배로 늘어나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유전자를 하나만 바꿔가지고 100살이 아니라 200살까지 그리고 심지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골골 200년이 아니라 쌩쌩하게 오래 살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간으로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치 않게 발견이 됐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에 대해서 임상 그런 조사를 하다가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다양한 종류의 당뇨병 약을 처방을 받는데 메트포민이라고 하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다른 종류의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보다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대조군으로서 연구를 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야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이 다른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은 짧게 살아요. 이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은 정상인보다 더 오래 살아요. 당뇨병에 걸려서 안 좋은 효과가 있지만 이 약으로 인한 장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으로 인한 장수 효과는 다른 동물 실험들을 통해서도 폭넓게 확인됐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한 종류의 화학 성분인데 약을 먹으면 우리가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랑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먹는 거, 섭식이랑 관련돼 있죠. 수명과 관련해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장수 방법은 뭐냐? 소식입니다. 이때까지 진행된 거의 모든 생물 연구에서 장수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소식이라고 하는 거랑 절식은 달라요. 너무 안 먹으면 당연히 영양실조로 죽겠죠? 근데 그 영양실조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을 잘 챙겨 먹는 것 사이에 약간 섭식을 제한하는 정도, 영양을 칼로리를 제한하는 정도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를 바꾼다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섭식 행동 같은 행동을 바꿈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사실 충격적인 사례는 드라큘라입니다. 이 드라큘라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였고 결국 이 뱀파이어 같은 흡혈을 하는 그런 가상의 인간에 대한 혹은 다른 생물에 대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피를 먹으면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피가 없으면 못 살게 되는 게 보통 이 이야기의 핵심인데 놀랍게도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그 상상해 봅시다. 우리 이 MC님이랑 저랑 혈관을 잘라가지고 이 양쪽 끝에 혈관을 자기 걸로 있는 게 아니라 남의 걸로 있는 거예요. 끝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하나의 순환계를 가지게 돼요. 피가 섞여요. 왜냐하면 모든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만 이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의 평균 피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늙은 쥐랑 젊은 쥐랑 실험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게 파라볼라이시스라고 하는 실험인데 혈관이 이어서 늙은 쥐의 몸에는 젊은 피가 흐르게 하고 젊은 쥐의 몸에는 늙은 피가 흐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실험 결과를 보면 늙은 쥐는 젊어지고요, 젊은 쥐는 늙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런 물질까지 찾아냈어요. 어떠한 물질이 젊은 피 속에 들어있길래 늙은 쥐를 회춘시키는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쳐주면 얘네들이 갑자기 막 줄기세포 같은 것도 막 만들어냅니다. 원래 늙은 쥐들은 줄기세포 같은 거 잘 못 만들어내거든요. 젊은 피가 늙은 쥐를 회춘시켜요. 그러한 기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핵심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진화적으로 그 노화라고 하는 거 왜 일어나는지 이해를 하고 생물학적으로 노화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한다면 노화를 극복할 수 있을까? 노화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실제 우리가 탐구하고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단계란 거예요. 상상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노화와 관련된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임상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임상 실험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한 방식으로 의학적인 접근, 뭐 약을 먹는다던가 어떤 뭐를 한다던가 했을 때 실제로 수명을 늘리는지, 메트포민 같은 약이 수명을 늘린다면 그거를 정말로 그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명 연장으로 먹어도 괜찮은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명이라고 하는 거, 장수라고 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임상 실험이라서 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자라나는 꿈나무들은 저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갑자기 저희 다음 세대에서는 수명이 100살, 120살, 140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제 발표가 인간이 왜 죽을까? 죽어야만 할까? 그리고 왜 우리는 죽도록 진화했을까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진짜로 다 죽고 있을까? 죽지 않는 생물은 없을까? 히드라, 해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우리도 걔네들처럼 영생할 수 있을까?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학적인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이 왜 죽을까에 대한 질문이 인간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인간이 영생을 할 수 있으면 과학기술 덕분에 인간이 영생을 해도 될까? 이 질문은 과학자들이 답해줄 수 없는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미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유명한 SF 작가의 이 책을 원작으로 한 이 미드가 있는데, 이 미드의 배경이 뭐냐면 지네틱 다이내스티입니다. 유전 왕국이에요. 이 왕국에는 3명의 왕이 있는데요, 이 3명의 왕이 쌍둥이 형제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나이가 달라 보이죠? 첫 번째 제일 어린 왕은 돈, 새벽이고, 끝에 있는 이 늙은 황제는 더스크, 황혼이고, 가운데 있는 이 황제가 데이예요. 낮이에요. 데이가 실질적으로 국가를 통치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다 클론들이에요. 과학기술로 무성생식을 실현한 클론들인 거예요. 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같은 유전자 세트들이 영생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영생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영생하는 집단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말하자면 노예 혹은 일꾼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물려주지도 않고 자기 복제해가면서 영생을 하는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요? 나쁜 세상일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